안녕하세요. 한양증권 전소영입니다. 그나마 기대 구석이 사라지는 듯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FOMC와 G20 회의에 기대했던 이런 시장 심리가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익숙하지만 무겁게 다가오는 이런 악재에 직면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이미 어제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미 나타났던 이슈고, 은행권 신용 이슈 역시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뒤틀린 시장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똑같은 뉴스, 똑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강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 강도가 전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과연 시간이 약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양증권 최민규입니다. 매일 이제 글로벌 시장 뉴스, 그런 뉴스 플로어들에 의해서 미국 및 유럽에 밤새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바다 건너 이제 그 새벽에 발생한 뉴스에 우리나라 시장이 휘청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락의 주요인이 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현재는 소멸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리스 디폴트 관련 이제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EU를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다, 뭐 이러한 이제 악재들까지 현재는 겹치면서 글로벌 이슈들, 이러한 그 리스크들이 커짐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에 따라서 그 달러화 강세 현상 때문에 환율은 치솟고 리스크는 커진 상황에서 주가 안정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재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이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한 이제 말처럼 이제 시간이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걱정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방법이 그것뿐인지,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만약 답이 나올 것인지, 먼저 이제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시장 분석 베스트 앤 워스트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 두 명의 전문가와 오늘 시장 판단을 할 겁니다. 감성 시황부터 얘기를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함께 해주실 최민규 과장,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악령의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한 투자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주식 투자에 투자를 해서 급락세를 보고 있다. 정말 요새 살만 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인데, 네. 뭐 지점에 계시면서 워낙에 많이 그런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손님 한 분과 이렇게 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시장에 네.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리스크가 수면 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부양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나와보면은 그 파급 효과는 더 큰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예전에 9월 위기설이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이 다 공교롭게도 9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급락세를 코스피가 나타낼 만큼 워스트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늘 바쁜 일상을 요새 특히 보내고 계신 전소영 연구원께서는 오늘의 악재 이슈 가장 큰 것 뭐를 선택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FOMC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제가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단지 시장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신용 경색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 파급 과정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FOMC를 보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그 규모 자체가 Q2보다는 좀 컸어야 됐는데, Q2 규모가 6천억 달러였던 데 반해서 이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4천억 달러에 그쳤다라는 이런 영향들이 좀 네.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실시 기간도 원래 이 기간은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지난 1961년 같은 경우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2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이런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실시하겠다 그래서 기간을 상당히 늘리면서 이번 이벤트에 대한 효과를 희석시킨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이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와중에 실망감에 더해져서 무디스의 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심리가 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거의 3%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실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일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 의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면 실제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제 예상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뭐 2천억 넘는 그런 순매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역시나 시장 심리가 상당히 취약하고 이벤트에 기대서 하루하루 일정 매매를 하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추세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으로 리스크를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오늘 좀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FMC에서 내놓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지만 그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판단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1,800 딱 지키면서 좀 거리를 맞췄는데요. 그래 다행인 걸까요? 연기금이 지금 다 막판에 좀 구원투수로 떠올라서 가까스로 좀 지켜냈습니다. 최민규 과장님께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판단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새벽에 큰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저는 일단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관련 부분은 이제 시장이 일정 부분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그 낙폭을 키웠던 이제 이유는 이제 미국 3대 메이저 은행의 신용 등급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굉장히 낙폭을 키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미국 정말 유럽발 리스크가 굉장히 아직까지 공존이 해 있는 상태고, 그리스 이제 EU 탈퇴 문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의 확률이 점점 커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그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 부분 기간은 어느 정도는 좀 약세장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기대해 볼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 쪽이 이제 7월 물가 지수를 일정 부분 이제 고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8월 달에 실질 7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대외 각국들이 굉장히 저성장 기조를 가는 국면에서 중국만 혼자 이제 긴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성장 기조로 좀 그 정책을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매입 같은 글로벌 공조에 참여를 해준다라면은 미약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현재는 중국 쪽에 좀 기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 좀 기대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중국은행이 일부 유럽은행과 FX 선물과 수합 거래 중단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지금 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참 얍삽하게도 그렇죠. 중국은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 글로벌 공조 여부에 기댈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먼저 이제 이슈화가 된 그 중국 쪽에 이제 그 유럽 쪽에 이제 국채 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단발적으로 조금 이슈화가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이제 현재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저성장이 확인된 국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그 긴축 정책을 만약에 성장 쪽으로 어느 정도 그 전환만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저성장의 국면에서 일정 부분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일정 부분은 그래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는 기댈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워낙에 좀 환율 급은 그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전망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세영 연구원께서 오늘 얘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달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난달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지금 현재 레벨이 상당히 낮다. 달러 인덱스와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부터 해서 이제 뭐 수합 시장 관련된 언급들까지 계속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시장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사실 이제 달러원 환율만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금값의 동향을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값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달러와 그리고 이제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여타 자산들이 있는데 달러화를 제외하고 다른 자산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약세 분위기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은 결국에는 자금을 빼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좀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실제로도 이제 유럽 은행권에서는 달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사실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현금 확보가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사실 이 현금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온다라는 이런 점 한번 명심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런 달러원 환율이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오버슈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그동안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급격한 반응이 슈팅처럼 보이는 현상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2010년 그리스 사태 당시의 레벨까지는 올라온 모습입니다만은 항상 시장은 오버슈팅과 그리고 저점 낮추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을 연출하기 때문에 항상 오버슈팅까지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환율을 계속해서 좀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워낙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연구원께서 주식시장도 관련을 지어서 현금 확보의 중요도를 계속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요. 예,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셔도 어느 정도 이 변동성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모든 주식이 이런 저평가 이런 것들을 무관하게 상당히 많이 동시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관리 쪽에 좀 치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트레이너 관점에서는 너무 연구원다운 학문적인 얘기는 아닐까요? 들으시기에? 하지만 저도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일단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환율은 리스크와 똑같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제 환율이 커진다는 것은 자국 통화가 일정 부분 약세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만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을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안정화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이러한 부분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군다나 환율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환율이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환율이 하락 추세가 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이제 급격하게 속도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조금 하락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환율이 예전 상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절대적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지금 이제 보수적인 시장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트레이너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까 했는데 예를 들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같은 그런 탄력적인 매매를 얘기를 하실까 했는데 의외로 조금 몸을 사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와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이슈들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찾아볼까요, 과장님? 베스트 이슈를 사실상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이 5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될 만한 좋은 점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서, 오늘은 이제 그 좋은 점 위주보다는 현재 안 좋은 시장에서 하나의 또 대안 투자거리가 될 수 있는 대안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그 장이 안 좋을 때 특징이죠.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안 좋은 약세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고요. 최근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는 이제 그 종평 관련 테마. 그리고 그 종평 관련 테마로 디지털 컨텐츠 쪽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 관련주들 이쪽이 일정 부분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최근 이제 가장 좀 부각되고 있는 J 컨텐츠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송 관련주로서 뭐 SBS 컨텐츠 허브 같은 또는 뭐 제1기획도 이제 간접적으로 좀 그렇게 네. 관련이 돼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마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그 테마보다는 하나의 그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AM OLED 관련주 역시 오늘 좀 주가가 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비교적 그래도 견고한 모습들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M OLED 관련주들도 현재 그 코스닥 시장에서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이 AM OLED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그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그 아몰레드 관련 5.5세대 그리고 6세대 이제 그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당연히 뭐 대표적인 장비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그 AP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ICD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덕산 하이메탈 이 정도는 충분히 그 S&D 투자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투자 관련해서 충분히 실적 개선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AM OLED 관련은 단순히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테마보다는 이제 하나의 업종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수금 참여하는 김동균 대표께서는 많은 테마 가운데 줄기세포 바이오를 테마 이상으로 보고 계신다면 최민규 과장에서는 이 많은 테마 가운데서 집어주신 것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 종평 관련 테마는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단기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AM OLED는 뭐 내년까지 쭉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좀 더 압축을 해본다면요. 종평 관련해서는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 매매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도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J 컨텐츠라든가 SBS 컨텐츠 허브 아니면 또 제1기획 등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 OLED 관련해서는 이제 신규 상장했던 ICD라든가 그 대표 이제 그 관련 이제 장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AP 시스템 정도 이 정도로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참 기댈 곳이 없는 가운데 워낙 대형주는 최근에 그 프로그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일까요? 한 번 급락하면 계속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테마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실 거리가 있습니까? 네, 테마가 대안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유동성은 사실 지금 시장에 계속 넘칩니다. 따라서 이 돈들이 테마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현재 그 아까 뭐 그 엔터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재평가 계기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유동성에 의해서 재평가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유동성에 의해서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줄기세포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네네. 사실 이 관련 업종 자체가 상당히 비전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전 10년을 IT 업종들이 이끌었던 것처럼 이후 10년 이상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런 줄기세포 이제 같은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사실 상당히 유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테마 속에서 얘기를 해주신 AM OLED 그리고 종편 관련 테마는 좀 더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특히 이제 종편은 좀 더 짧게, AM OLED는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틈새까지도 좀 노려본 우리가 오늘 시황을 들어봤는데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최민규 과장님부터. 금일 이슈의 중요도는 저는 이렇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약세이므로요. 일단은 이제 그 환율 상승, 그리고 이제 FOMC 관련 결과, 회의 결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 틈새 전략에서 테마주들 이렇게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연구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환율 관련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급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테마주 한번 선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슈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보다는 신용 등급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을 조금 더 체크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매를 맞잖아요. 무디스가 미국의 3대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또 S&P는 이탈리아 7개 은행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더 매를 맞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약간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 섞여 있는데, 이유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어떤 신용평가사들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좀 뭔가 조짐이 보이면은 일단 신용등급을 하향한다던가 부정적 의견으로 조정하는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제 은행들이 상당히 좀 부실해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FOMC는 이제 끝났습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됐는데 안 좋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남겨진 것은 유럽에 줄줄이 나타날 이벤트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전해드리고요.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주목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의약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업종과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요. 과연 SS 패널들은 내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확인하시죠.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00에서 183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내일장에서 오늘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봤고,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으로 변하며 지금 장중 변동성은 줄고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큰 기대치를 갖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금원섭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게임비, 컴투스 등 게임 업종을 꼽아주셨는데요. 수급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버릴 업종으로는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은행주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정재훈 대리의 전망입니다. 역시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00에서 182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 독일의회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며 저점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재훈 대리는 화학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고요. 금원섭 대리와 마찬가지로 은행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계속되는 장세가 되고 있는데 대리님께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수 상승 예측하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 유지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그 기대를 걸었던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좀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화당 쪽 그 헤드 쪽에서 전일 FRB에다가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내는 이제 그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는지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저희가 기대했던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통한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일단 한 번 지나간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그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이 좀 매끄럽게 넘어갈지를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일 의회가 오늘 이번 주에 또 그 회의의 발표가 또 있습니다. 저번에 그 유럽 재정 안정기금 분담에 대한 지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사실 G20 재무회담이 오늘부터 계속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회담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글로벌 이슈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오늘 관심 업종으로 화학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순수 화학주와 정유주를 비교한다면요. 그리고 화학주에 대해서 환율 상승이 계속 호재로 작용할까요?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최근 환율 상승을 통해서 원가 매입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제 순수 학주 중에서는 금호석이라는 종목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그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다가 3분기 이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 재료에 대한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국 그 합성고무 같은 완성품 상승할 때 좀 더 안정적인 마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금호석이라는 종목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 중에서 금호석유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SS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줄곧 이번 주에 계속 업을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들어봤는데 내일 스튜디오에 오면 좀 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이 워낙에 지금 계속 맞물리기 때문에 중심을 두 분께서 좀 잡아주세요. 먼저 전소영 의원님. 예, 저야 계속 하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매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도 제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을 하셔야겠고요. 우리가 대외 이슈 말고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 상황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계 부채 문제라던가 그리고 저축은행 문제 그리고 물가 상승 특히나 이 물가 같은 경우는 환율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서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CDS 프리미엄이 아까 제가 오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185bp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MC가 끝나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 G20 재무장관 회담 거기에 기대를 어느 정도로 걸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유럽 쪽에서는 자국의 노력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EU에서도 뭔가 안 나오는데 G20에서도 네, 그렇죠. 뭐가 나오겠냐, 뭐 이런 뜻이네요. 네. 네, 최민규 과장님. 일단 그 FOMC 결과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메이저 3대 은행의 그 신용등급 하락,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하락으로 인한 그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내일까지는 이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글 발표 예정인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내일 새벽에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을 현재는 저번 달보다 약 한 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컨센서스 이하로 만약 발표가 된다라면은 경기 침체 부분이 시간적으로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 하락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거의 전무후무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재가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좀 이제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주체는 물론 이제 외국이지만은 지수의 방향성과 지금 현재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거는 현재는 이제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차익 거래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차익보다 비차익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근 한번 살펴보시면은 국가 주체, 특히 이제 세금이 없으므로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체의 차익 거래와 그 다음에 지수의 매일매일 그 방향성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베이시스 수준이 대략적으로 약 한 1.1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가준다고 하면은 매수 차익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시스와 그리고 이 국가 주체의 차익 거래, 특히 이제 그 차익거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페이 시작에서 7,6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많은 증권방송에 얘기가 있지만 아직 좀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지금 매수를 해두겠다 하시는 분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7,000억 원 넘게요. 아까 저희 플래너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게임 관련주, 이 단기 관점 유효하다. 그리고 아까 정재훈 대리는 화학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최민규 과장께서는 어떤 것을 내세우시겠어요?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일단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요? 네. 일단 그 실적 같은 부분을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전부 다 이제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차트상만 보시면은, 그 급락 대비해서 회복한 모습,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모비스는 이제 조금 이제 뒤로 하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만도 같은 부분 한번 보시면은, 네. 차트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강한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조정장 뒤에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은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 종목이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잘 버텼던 강한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가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할 업종으로는 두 명이 똑같이 은행주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전소영 구원의 의견은요? 예, 저 여전히 은행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은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지수가 너무 하방이기 때문에요. 네. 네. 좀 아래로 좀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민규 과장과 한양증권의 전소영 의원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